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부산에서는 2차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거대 야당에 맞서서 우리 국민의힘이 단결 단합을 해야 된다라는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의 야만적인 정치, 후진적인 정치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강하고 유능한 보수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싸우겠습니다. 뭉쳐야 살 수 있습니다. 최악은 우리 내부에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을 폭발시켜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는 정당 보수혁명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맞서 싸우고 이겨내겠다는 투지가 생깁니다. 우리에겐 지금 분열한 모습을 보일 시간이 없습니다. 들으셨죠? 무대 위에서는요, 우리 내부에서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외부의 적과 싸워야 한다. 하나로 뭉치자. 하나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 내려와서는요, 또 후보들끼리 충돌했습니다. 전당대회가 점점 다가올수록 특히나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 간의 충돌 수위는요, 정말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공격을 확대하고 하진 않겠지만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전쟁도 방어 전쟁은 전 세계가 다 인정되는 겁니다. 총선 승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혹시 총선을 고의로 패배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닌지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궤변 그만하십시오. 어제 선관위가 무서워서 맡아도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태세 전환을 보이셨는데 신나게 맡아도 하십니다. 저는 이런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늘 이런 식으로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게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입니까? 그런 정치 경험 저는 배우고 싶지 않네요.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두 사람은 저렇게 이 언론 인터뷰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는데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 두 후보는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SNS를 통해서 아주 수위가 높은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일종의 대리전 양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러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처만 난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걱정을 당원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뭐 논리적인 공격이거나 합리적인 비판이라면 그나마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가 고의로 총선을 패배하게 한 거 아니냐.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고의로 총선을 패배하게 해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당대표로 나오기 위해서 자기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더 많은 것들이 칭송과 자리가 주어질 텐데 총선을 패배시켜서 도대체 뭘 총선을 얻을 결과가 뭘까요? 그러면 저도 패배한 사람입니다. 총선에서 진 사람인데 나도 총선에서 고의로 진 건가? 원희룡 대표도 총선에서 지신 분이에요. 원희룡 대표도 고의로 총선에서 지신 겁니까? 어느 누가 총선에서 고의로 진다는 게 그게 논리적이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이게 과열돼서 심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다시 볼게요. 지금 아까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총선을 고의로 진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하자 한동훈 후보가 곧장 되받아쳤는데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게 항상 쓰는 수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게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정치 드라마 제목이요. 돌풍인데 네. 원희룡 후보의 요즘 태도를 보고 풍자로 돌변이란 말이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1차 토론회에서 선관위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어떤 한동훈 후보가 가족 공천 개입설에 대해서 따지고 드니까 계속해서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공격이 또 시작되더니 이제는 많이 다급하신 것 같아요. 고의 패배. 이거는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3자가 봤을 때도 너무 터무니없는 공격인 것 같다. 그래서 공격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그 공격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데 이런 고의 패배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프레임
프레임인 것 같아서 네. 당원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분열 사태를 보면서도 한동훈 후보가 월등하게 이기고 있는 걸 보면 당원들은 이제 대통령실과 어떤 친윤 세력과의 갈등보다는 앞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잘 싸울 수 있는 한동훈 후보에게 점점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네거티브가 더 강해질수록. 그래서 이런 점을 다른 후보들이 잘 공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가 윤심을 강조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이유는 여론조사 같은 곳에서 1위로 나오는 한동훈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서 그래서 공격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문자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상대로 한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61%로 나타났고요. 원희룡 후보가 14%, 나경원 후보 9%, 윤상현 후보 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조사 볼까요? 이건 또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투표 진행된다면 누구를 뽑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전체 응답자는 한동훈 후보를 47.8%가 뽑겠다고 답을 했고요. 원희룡 후보는 21.3%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답변은 차이가 좀 많이 더 벌어집니다. 한동훈 후보가 72.8%,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22.7%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자, 전당대회 결선 투표 누구를 뽑겠냐? 1대1 대결. 1대1 가상 대결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아까는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1대1 대결이었고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1대1 대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역시 격차가 좀 큰 부분이 있고요. 한동훈 후보 이 전체 응답자는 47.7%, 나경원 후보가 25.2%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1대1로 붙었을 때는 어떨까? 여기서 전체 응답자에서도 살짝 한동훈 후보가 더 격차를 벌렸습니다. 51.1%가 한동훈 후보를 꼽았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기서도 차이를 더 벌렸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윤상현 후보보다 상당히 많은 격차로 78.8%가 한동훈 후보를 뽑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요 앞으로도 향후 계속 변하는 여론조사가 있으면 그때그때 즉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당심은요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와 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건 그래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뭐 급격하게 빠진다던가 아니면 뭐 국민의힘 지지층들 사이에서 지지가 철회된다거나 이런 양상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원희룡 후보나 뭐 다른 후보들의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격이 지금 전혀 유효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분만 더 심해지고 오히려 뭐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서로 이 당내 세력 간의 다툼만 더 심해지는 양상인 것이지 이게 어떤 한동훈 후보를 끌어내리거나 지지율을 좀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따라오던 2, 3등 후보들이 어떤 그 한동훈의 지지 세력을 등에 업느냐 그런 효과는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공격을 계속하면서 서로 좀 당에 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만 대중들에게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